이어서 6번. 자, 이런 이제 학자들 나오는 거 이제 계획 이론, 이론하고 사상가들. 이 부분은 이제 여기도 써있지만 경기도 공채에서도 비슷한 문제, 계획하고 사상가 이런 묻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각자 보던 기본서, 아니면 우리 교재를 보시는 분들은 17페이지에 나와 있죠. 교재 보시는 분들은 한번 우리 17페이지 한번 볼까요? 보면 도시계획 이론 해갖고 이론, 그 다음에 계획 이론, 그 다음에 계획 이론의 분류, 계획 방식, 내용, 사상 이런 이제 분류별 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허드슨의 분류, 그 다음에 허드슨 분류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제 쭉 나와 있는 개념들이죠. 쭉 한번 보면 그래서 이런 계획하고 그 다음에 그 주장하는 사상가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제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전체 흐름 먼저 한번 보면 우리 밑에 이제 해놨지만 계획이론, 계획이론의 유형 및 변천 과정, 이상주의 1920년대 초반. 계획이론 이게 도시 계획뿐만 아니라 뭐 전반적인 그 철학적 바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상주의, 그 다음에 나온 게 종합적 합리론, 주의론. 그래서 합리적 접근 방법, 이게 이제 종합적 계획. 그래서 이제 허드슨, 종합적 합리주의. 그 다음에 이걸 지나고 나서 점증주의. 그래서 합리주의라는 것은 종합적 그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서 맞춰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점증적으로 조건을 맞춰 나가야 된다. 이게 이제 점증주의, 점진적 계획. 이거는 종합적 계획의 비판에서 이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나온 게 절충주의, 혼합형 모형, H1E, 합리 모형하고, 그 다음에 점증 모형하고, 그 다음에 합친 거, 그 다음에 옹호주의, 60년대 중반, 다비도프. 이제 이 옹호주의는 참여적 계획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약자보, 강자에 대한 약자보, 이런 형태, 옹호주의. 교환 거래적 접근 방법, 교류적, 급진주의. 이게 이제 계획이론의 이론적 흐름. 여기에 맞춰서 우리 계획이론과 도시계획만 국한시키는 거죠. 이거는 도시계획과 사상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 계획은 허디슨, 합리적 계획이라도 하고, 점진적, 린드블럭, 교류적, 거래적 계획이론이라고 프리드만, 그다음에 옹호적, 참여적, 다비도프, 급진적, 듀이, 혼합형 계획, H1E.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바르게 연결된 거, 점진적이 누구야? 린드블럭 맞죠? 옹호적 누구야? 다비도프, 옹호적 다비도프. H1E는 뭐야? 혼합형 절충적 계획이고, 교류적은 프리드만. 급진적은 이제 마지막 70년대 이제 나와 있는 거죠. 듀이. 급진적. 그래서 사상가들 봐주시고. 뉴 어바니즘. 미국에서 시작된 뉴 어바니즘, 새로운 도시죠. 적절하지 않은 것. 혼합 토지 이용, 저밀 개발, 보행 중심, 대중교통 중심. 자, 혼합 토지, 저밀 개발이죠. 뉴 어바니즘. 토지 이용이 복합화, 고밀 개발. 우리 이제 새로운 도시 기법, 이제 뭐 이때 이제 나온 게가 이제 1980년대니까 지금에 보면 뭐 새로운 건 아니지만 이 당시에는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 이때부터 이제 뭐 우리나라도 이제 뭐 수도권 뭐 과밀화 문제가 발생하긴 했지만 미국은 이미 그 전부터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도심의 무분별한 확산에 의한 도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시작된 거, 신도심주의. 그래서 보행자, 복합적인 토지 이용, 그다음에 고밀 개발, 고밀도 그런 거. 보행 대중교통 중심계, 복합적인 토지 이용, 다양한 주택 이용 혼합,
건축 및 도시설계 코드 활용, 고밀도 개발, 녹지공원 확충, 차량 사용의 최소화. 이런 게 이제 뉴 어바니즘 개념이에요. 한번 알면, 한번 보면, 아, 이런 거구나. 어렵지 않게 이제 맞출 수 있고, 안 보면 틀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일반 주민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자에게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으로 쳐. 위반자에게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 요건 이제 26조 나와 있는 거고, 중요한 건 정의 부분에서 쭉 정의 부분 자료 준 거에 이제 20페이지 정도, 19페이지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감옥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 및 또는 변경계획, 뭐 개발 제한구역, 도시 제한구역, 이런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하고 5회 지구단위 계획하고 6회 기반시설하고 이런 이제 정의 부분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먼저 확실하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각 조문별로 또 해야 돼요. 앞에서 다시 얘기했지만 언급했지만 자, 26조 한번 보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의 제한 주민 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이거죠. 대하여 24조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위반자도 중요하고 24조 뒤에 문제 나와 있어요.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첨부해야 된다. 자, 어떤 거에 대해서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느냐?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설치, 정비, 개량.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지정 변경, 수립 변경 이런 것도 위반 제한할 수 있고. 3호 다음 강부에 원해야 되는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용도지구 어떤 용도지구냐? 감옥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 또는 유통물류 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하기 위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나목 30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처하기 위한 용도지구. 이런 용도지구에 대해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4호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수립 및 변경. 요거는 이제 지방지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지방지까지는 시행일이 7월 13일이야. 21년. 근데 혹시 지문으로 뜨면 맞는다고 해야 돼요. 맞는다고. 자, 7급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위반 제한할 수 있는 사항에 들어간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되고. 문제 한번 보면 지구단위 계획 수립 및 변경,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및 변경 맞죠? 수립 변경, 그 다음에 지정 변경 이후에 나와 있는 거고 두 개가 기반시설 설치 정비 나와 있죠. 용도구역은 없죠. 용도지구 있죠. 용도지구 중에서 개발진흥지구 그죠? 그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가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제도의 변천 과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변천 과정. 1번 근대 도시 계획의 법제 정비는 1934년 제정된 조선 시가지 계획령에서 기록된다. 맞는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문제 먼저 풀고 뒤에 한번 볼게요. 변천 과정. 두 번째, 1962년 도시계획법이 제정되면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였고 건축에 관한 부분은 건축법으로 분리되었다. 맞는 질문. 도시계획 제정 62년. 그 다음에 1981년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20년 장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그 다음에 4번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이원화했다. 이원화되어 있던 거를 일원화한 거죠. 자, 보면
제정 이유 보죠. 시행 2003년 1월인데 국토의 계획 미용에 관한 법률 제정 이유를 보면 종전에는 국토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에는 국토의 이용관리법. 요 예전에 이렇게 있다는 거지. 도시지역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하여 운영하였으나 국토의 난개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토의 계획적 체계적인 이용을 통한 난개발이 방지와 환경 친화적인 국토 정책을 구축하려는 것이 이게 이제 이 당시 제정 이후에요. 그죠? 거기서 이제 틀렸고 주요 내용 같은 거 이런 것도 연역 같은 경우도 한번 이제 쭉 보세요. 제가 같이 안 보는 것도 자 과목 먼저. 정부터를 종전에 5개 용도 지역, 도시, 준도시, 농림, 중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 4개 용도,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축소하고 종전에 난개발 문제가 제기되었던 중농림 지역이 편입되는 관리 지역을 보전관리 지역, 생산관리 지역, 계획관리 지역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함으로써 난개발 문제를 해소. 이렇게 했다. 난개발 문제 해소했다. 그다음에 과목에 보면 뭐 2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 이렇게 1종, 2종이 있는데 이제는 없어요. 그것도 또 중간에 또 개정돼서 없어졌고. 그다음에 뭐 그 정도. 나머지는 그냥 한번 쭉 보세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편찬 우리 편찬 한번 보면 이것도 역사도 종종 나오니까 보셔야 돼요. 자, 전체적으로 1848 영국의 공중위생법, 1919년 일본이 도시계획법, 1928년 미국의 표준도시계획 수권법, 요건 이제 지분으로 나왔던 거야.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1934년에 조선시가지계획령,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계획법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지구의 법적 근거를 최초로 마련했다. 시설계획 중심으로 수립하였으나 용도지역이나 지구 등 토지이용 계획 개념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 용도지역, 지구 이런 이제 토지이용,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 주거냐, 상업이냐 뭐 이런 용도지역이나 지구 이것도 포함하고 있다. 1962년 토지수용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이 제정되면서 일제단지천사, 건축에 관한 부분 건축법으로 66년 토지구역 정리사업법 됐고 1972년 토지이용관리법 제정, 국토 이용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1970년 11월 제정되었으나 2000년 2월 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도 폐지되었죠. 1978년 토지거래 허가제 실시. 자, 1980년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 이어서 20년 장기 도시기본계획 수립 제도와 도시기본계획 제도 법 제화. 이게 이제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으로. 그다음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 사임기획단 설치됐다. 1990년대 초중반 부동산 실명제, 토지종합 전산망, 토지이용 규제 완화이고 후반 토지 공개관리제도 일부 폐지, 외국인 토지법,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 2000년에는 국토의 기본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되었고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군 계획 시대 일몰제가 도입됐고 종전에 도시 비도시 지역을 구분했던 것을 이제 비도시 지역에도 도시계획 기법이 적용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 여기 전체적인 거 쭉 봐주세요. 24조 아까 이제 24조 언급했듯이 24조 볼게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24조 우리 조금 먼저 보면 시도군 관리계획 위반권자 누가 위반할 수 있느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여야 한다. 지자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니까 이런 이제 관할구역에 대해서 도시계획 위반해야 되는 거야. 그다음 2항 보면 특광, 특특,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해가 나면 인접한 특광, 특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관할 구역이지만 인접한 거에서도 포함하여 할 수 있다. 어떤 때냐? 비록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인접한 특광,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한 경우 위호 18조 2항에 따라 인접한 특광,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협의한 경우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되어 있는 경우 수립한 경우에 할 수 있고 3항 인접한 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관계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위반하거나 위반할 자를 정한다. 인접할 때는 이제 공동으로 위반하거나 누가 위반할지를 이제 정하는 거죠. 협의해서. 그다음에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려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할 때에는 관할도지사가 그다음에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국토부 장관이 수산년 보건군 해양장관이 위반할 자를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해야 된다. 위반할 자를 지정하고 고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이나 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계중 행정의장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도 위반할 수 있어요. 언제?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의무적이죠. 자, 이런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3호 특광, 시장 또는 군수가 138조에 따른 기한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 관리계획 조정 요구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을 정비하지 아니한 경우 이럴 때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이제 걸쳐지는 이제 뭐 용도지역 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사업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하면 이제 국토부 장관이 하는 거야. 그다음에 도지사가 하는 경우 있어요. 6항. 도지사는 제1항 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직접 또는 시장이나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자,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경우 보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 그다음에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의 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때는 도지사가 할 수 있다. 문제로 돌아오면 10번 도시관리계획의 원래 이게 도시군인데 개정 변형인데 여기 이렇게 개정된 거. 예전에는 도시관리계획,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근데 여기 이제 문제는 도시군 관리계획이야. 원래 도시군 관리계획. 지방예, 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국토부 장관. 옳지 않은 거. 지방의회는 없죠. 조문에 지방의회는 없어. 없어. 자, 그 다음에 11번 개발권 양도제 TDR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개발권 양도. 자, 이게 뭐냐? 자, 보면 개발권 양도제라고 하고 이전제라고 해. 특정 지역 개발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지역의 개발권을 보장받는 제도야. 제도. 그래서 문제를 보면 어떤 토지에 대해 정해진 개발 허용 한도 내에서 이용하지 않은 개발권을 다른 토지로 이전하는 방식. 이제 교재에는 잘 나와 있으니까 잘 안 되시는 분들 교재 한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번 오픈 스페이스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 역사적 건축물 등을 보존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이제 보존이니까 여긴 개발이 안 되니까 이걸 양도하는 거야. 다른 쪽으로 대신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면 3번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에 개발을 집중시키고 보존하고자 하는 지역에 개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도시 재생 사업의 활용 시 보상비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보상비가 적게 드는 이제 장점이죠. 적게 드는 장점. 개발권 양도제. 자, 12번. 가로망 구성 형태가 특징이 하나 설명 그렇지 않은 거. 이것도 이거 봐야 이제 알겠죠. 한번 먼저 보면. 가로만 이제 길거리 말하는 거예요. 가로수, 뭐 가로수길 뭐 이런 것처럼 가로, 뭐 세로 이런 거죠. 그럼 격자, 이게 격자다. 지형이 평탄한 도시에 적합, 도로의 다양성의 결여, 현대 신도시계 상업 업무 지구에서 적절하다. 여기에 대각선 산입, 격자약, 사선형 여기 이렇게 이제 대각선이 들어왔다 이런 거죠. 격자형 도로에 사선을 부과한 것, 교통 동선의 단축을 목적으로 함. 돌아가는 것으로 단축되겠죠. 방사형 중세 도시 중세 강장 중심지를 기점으로 주요 간선도로에 따라 도시계획축을 형성. 방사형 이제 뭐 이렇게 쭉쭉쭉 빠져나가는 거죠.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방사 황산형 대도시에 적합. 여기에 이렇게 또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방사 황산형 둘러싸여 있는 거. 대도시 적합, 도심 교통 혼잡에서 물리비용 절감, 미관상 훌륭한 우회도로가 계획 통과 교통에 유리하다. 프랑스의 파리, 서울, 러시아의 모스크바, 선형 사다리권, 도시 발전이 형적으로 가능, 혼합형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어렵지 않게 이제 도로 모양이니까. 자, 보면 격자형은 지형이 평탄한 도시에 적합하나 도로의 다양성이 결여된다. 맞죠. 두 번째, 방사형은 중심지를 기점으로 주요 간선도로에 따라 도시 개발축을 형성한다. 그다음에 황산형은 규모가 작은 소도시에 적합하며 도심부의 교통 집중이 가장 두드러진다. 이거 틀렸죠. 대도시고 교통 분산이죠. 혼합형은 두 가지 이상 혼합된 형으로 도심부는 격자형, 도시 외곽부는 황산형이 일반적이다. 그다음에 4단계 교통 수요 예측 과정. 수요 예측 과정. 요것도 자주 나와요. 그래서 보면 수형 추정법 순서, 통행 발생, 통행 분포, 수단 선택, 노선 배정. 요 순서 물어보는 거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과정 나오고. 그다음에 내용. 출발자 목적지 이동 통행량을 산출하는 거. 내용 물어보고 뭘 나오는 건지. 이렇게 이제 여러 개 형태로 나와요. 여기서 항상.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4단계 추정법, 통행 발생, 그죠? 통행 분포, 수단 선택. 그러니까 교통 계획을 할 때, 교통 계획을 이제 신도시를 하거나 뭘 할 때 교통 계획을 한단 말이야. 그럼 뭐 교통 수요가 얼마큼 발생할 거냐? 통행 발생, 각각의 교통종별로 통행 유출량과 통행 유입량 나가는 거하고 들어오는 거하고 있어야 될까? 통행 발생, 통행 분포, 통행 출발지와 목적지 간의 이동 통행량을 산출한다. 통행 분포. 그 다음에 수단, 뭘 타고 할 거냐? 출발지와 목적지 통행량 간의 교통 수단별 이용량, 자가용이냐, 대중교통이냐, 수단. 그 다음에 노선 배정, 통행 배정. 출발자 목적지 간 특정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로별 통행량. 노선, 뭐가 더 어떤 교통수단으로 갈 거냐. 근데 이용한 경로별 통행량인데 교통수단 선택을 해야 돼. 선택은 아니죠. 수요에 갈 때 수단 선택은 통행 들어가 있지 않고 있다라는 거. 교통수단 선택. 아니. 여기 이제 들어가 있고 2번. 분석이 안 들어가 있다. 분석. 수단 선택까지 들어가 있죠. 수단 선택 3번에 있고 노선 배정이 맨 마지막에. 통행량 분석은 없어요. 분석. 발생, 분포, 수단 선택, 노선 배정 이렇게 있다. 그다음에
경관법에 의거한 그 경관계획의 내용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요 경관법 여기서 이제 벌써 이제 두 문제가 나오죠. 경관계획 내용 한번 보면 우리 이제 조문으로 해서 한번 볼게요. 조문 먼저 볼게요. 7조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몰라. 자, 7조 경관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몰라는 의미는 지문이 구성됐지만 또 다른 식으로 이 조문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문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자, 수리권자 보면 다음 각 호의 자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경관을 보존 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 이게 이제 경관 계획이야. 경관을 보존 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 수립해야 된다. 누가? 시도지사. 그다음에 인구 10만 명을 초과하는 시장, 시장 10만 명. 그다음에 10만 명을 초과하는 군의 군수. 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초과하는 군의 군수. 시도지사, 시, 군, 군수도 이제 다 수립할 저기가 있어요. 의무가. 그다음에 이 양법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군의 시장 군수. 그다음에 행정시장, 구청장 등 또는 경제자유구청장은 관할구역에 대해 경관을 수립할 수 있다. 의무적으로 하는 거고 10만 이하도 수립할 수는 있어요. 수립할 수는 있어. 1항에 해당되면 수립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항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시장군수, 행정시장, 구청장 등 또는 경제자유구청장은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군구, 행정시 또는 경제자유구청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공동으로. 그다음에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거쳐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다음에 8조 수립 제한. 주민은 7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에게 제한 내용을 첨부하여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정도. 경관계획의 내용. 기본 방향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야 된다. 그다음에 수립 기준 이거는 쭉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뭐 시간상으로 그러니까 어떤 이제 수립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문제로 나오기보다는 배경 지식 쌓는 차원에서 한번 보시는 거예요. 자, 옳지 않은 것 딱 보면 1번 경관계획은 정책 방향, 기본 구상 및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 계획으로 법정 계획은 아니다. 자체적 계획, 법정 계획이죠. 자체적 계획이 아닌 게 아니죠. 계획은 법정 계획이야. 경관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자, 뭐를? 기본 정책 방향, 기본 구상 및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 이런 거 다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자체적 계획이 아니라 이거는 경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계획이다. 그다음에 2번 경관계획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강제적 계획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계획이다. 이것도 이제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강제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그죠? 있지만 7조 1항에 해당되는 경우, 그다음에 2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선택적으로 수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대로 구성했는데 어쨌든 1번이 이제 가장 틀렸고 2번은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그러면 이 말대로는 다 해야 되지만 의무적 수립에는 선택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3번 경관계획은 규제적 수법에 유도적 수법을 통한 경관관리를 포함하는 계획이다. 그러니까 주민의 참여, 유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정유예 이제 나와 보면 경관협정제도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경관협정제도 도입 제정을 위해서 아름답고 개성 있는 경관 형성을 위하여 법적 규제를 통한 피동적인 방식보다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주민 스스로가 자기 지역의 경관을 보존, 관리 및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가 필요함. 그래서 경관협정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4번 경관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경관계획의 내용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구조 사항에 보면 나와 있죠. 도시군 기본계획이 우선인 거야. 여기도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 예전이란 도시기본계획으로 나왔는데 도시군 기본계획. 잠깐만 쉬었다가 또 진행할게요.